오늘은 조금 독특한 분을 모셨어요. 이게 뭐가 독특하냐면 내가 직접 만들어서 쓰려고 만든 공구,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주업과 부업이 뭔가 밖에 있는 듯한 그런 회사의 대표님을 모셨는데 GM기공에서 나온 대표님이십니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GM기공 고기명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기계 제작, 배관공사, 뭐 그런 철일부터 공구 제작까지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죠. 이게 제가 뭐가 이상하다고 하는지 아시겠죠? 용접을 실제로 하시는 용접사 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네. 저는 지금도 용접을 하고 있고요. 네. 용접사가 맞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일하고 오셨다고 하시다. 아무래도 울산 근처에서 이제 일을 하고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뭐가 특이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일을 하니까, 이거 불편하다 이거죠. 내가 쓰고 있는 공구가, 사실 요즘은 공구가 일을 많이 도와주는 세상이 됐잖아요. 공구 없으면 일을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데, 그 공구가 불편하면은 반대로 얘기해서 일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하시게 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뭐 물론 다른 업체들도 물건을 다 잘 만들긴 하지만 다른 업체들과 사장님이 만드는 이런 제품군들의 차별점이라든지 차이점이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는 지금도 배관공사, 기계공사, 비임공사, 철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사람의 능률과 효율성 높이기 위해서 공구들을 다 많이 사용하잖아요. 충전 임팩이나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빨리빨리 이게 너무 하니까. 그래서 저희도 공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해서 공구를 저도 많이 사서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점은 좀 불편하고 이 점은 좀 보완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해서 바꿔주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게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만들었지? 하는 제품들을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은 공구 관련 제작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팔려고 만드신 제품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쓰려고 만든 제품들이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공구를 만들기 시작했던 것은 이제 5년 정도 전인데요. 너무 불편해서 제가 하나하나 만들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남들이 이거 나도 좀 만들어줘. 나도 좀 만들어줘.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이거 좀 한번 팔아보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사용자 입장에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거기에 중점을, 포커스를 두어서 제가 공구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내가 써보고 불편한 점을 개선해서 요거를 상품화를 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원래 상품화를 시키려고 만든 것도 아니었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 상품화라는 거는 타협점이 생겨버려요. 이게 금액적인 타협점이 생겨버려서 이게 가면은 품질이 좀 많이 내려가거든요. 왜냐면은 금액을 신경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미 물건을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으면 정말 때깔 좋다 그러죠. 제가 좋아하는.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제품을,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 제품군을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첫 번째로, 요거는 제가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분야예요. 첫 번째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실 제품이 있는지. 첫 번째로 보조 롤러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 전에 보조 롤러가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리게 되면 요런 제품이죠. 요거 그렇죠. 불편합니다. 불편한 건 아니죠. 쓰면은 편한데 얼마 못 써요. 써보셨잖아요, 옛날에 이거. 네, 저희가 이걸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사용해보시고 불편하신 점이 뭐였죠? 아마 저랑 비슷할 것 같은데. 저희가 인테리어나 목재 일을 안 하고 철일을 하다 보니까 네. 철일하다가 한번 떨어뜨리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바로 고철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고철장감 이런 거 얼마 받아요? 고철값이 맞았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내구성의 문제예요. 이렇게 보시면 제품 쓰기는 정말 편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롤러가 두 개 있고 쓰기는 편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빔, 그런 무거운 철제 작업을 하다 보면 들고 보통 이렇게 놓고 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살 놓고 쓰진 않잖아요. 왜냐면 일을 편하게 해야 되는데 놓으면 부러집니다. 휘거나. 그럼 바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철장에 가야 돼요. 요런 제품, 요 제품이 처음에는 쓰기가 정말 편한 공구거든요. 요 제품을 그러면 개선해서 만드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나 근데 요거는 제일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세 가지인데 일단은 두 가지 먼저 보여드리고, 자, 요 제품과 요 제품이거든요. 요렇게 비슷하게 생긴 제품인데 이 두 제품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제품은 플라스틱입니다. 상하판이 플라스틱이고 폭이 좁고 바닥에 고무판이 있으면서 네. 인테리어 공사나 이런 작업을 하시는 목재용입니다. 요렇게 고무판이 밑에 바닥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요렇게 되면 미끌림이 좀 덜해지죠. 네. 그래서 가볍고 간소하게 만든 느낌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근데 간소하게 만들어도 얘만큼의 무게가 나와요. 네.
그만큼 밀집이 잘 돼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저희는 롤러를 네. 파이프를 쓰지 않고 네. 통 휠을 쓰고 베어링을 박았습니다. 근데 베어링은 조금 특이점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아까 보셨던 제품들도 저희가 처음에는 그렇게 만들었었어요. 볼 베어링이 흔하게 사용하니까. 그런데 현장 나가서 비를 맞다던가 습기에 차게 되면 베어링이 녹이 슬거든요. 아, 네, 그렇죠. 그러면 롤러가 안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그래서 저희는 이 안에 독일제 이구스 베어링을 다 삽입을 했습니다. 이구스 베어링.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인데 오일레스 베어링처럼 내마머송하고 강도가 충분히 나오는 그런 플라스틱 베어링을 삽입을 하고 통 샤프트를 깎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게 쓰다가 녹이 쓰다 가지고 얘는 안 움직여도 베어링은 움직인다. 베어링은 굴러갑니다. 네.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는 제품. 전체가 녹이 슬어도 네. 베어링은 굴러갑니다. 베어링은 굴러갈 거다. 네. 첫 번째는 인테리어용 목공용 보조롤러 잡기입니다. 커팅기는 가장 기본적으로 70mm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14인치 카타기는 바닥에서 70mm예요. 그래서 저희는 기준을 70mm로 잡았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고속자단기 쓰지도 않고 고속자단기도 많이 쓰시지만 네. 다른 밴드소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쓰잖아요. 네. 네. 기본적으로 밴드소는 바닥에서 90mm, 뭐 기타 커팅기들은 130mm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거는 70mm에서 높게 300mm 이상까지 높낮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고속절단기부터 네.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가장 낮은 제품들부터. 네. 이건 하나면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목공용이라서 이거는 공구통에 들어가는 사이즈로 좁게 만들었습니다. 나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거구나, 좁게. 네, 일부러 밑판이 좁게. 조금 좁다고 생각을 하고 있긴 있었거든요. 네. 말 그대로 정말 휴대용이네요, 이거는. 휴대로 들고 다니시기 편하게. 근데 좀 생긴 게 특이해요. 이게 이렇게 마른 목걸로 움직이거든요. 네. 저희가 네. 양산 용접 일도 하고 있거든요. 자동차 부품을 양산 용접을 하면서 네. 거기에서 이 자키를 물분 교환식으로 물건을 받습니다. 자동차 자키를 그대로 여기에 제품에 넣었습니다. 아, 자동차 자키예요, 이게? 네. 그럼 튼튼하겠네요. 자동차 자키는 보통 자동차를 들 때 쓰는 게 자동차 자키잖아요. 네. 이게 그럼 하중이 안전검, 어마어마하겠는데? 안전검사 사용 하중은 1.5톤이고요. 1.5톤? 네. 오, 엄청 세네요. 안전검사는 2.5톤을 통과해야만 자키를 판매하거나 설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1.5톤용이라고 1.5톤만 되면은 1.5톤 올리면은 부서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게 쓸 수는 없겠죠. 왜냐면 이게 위판이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네, 플라스틱이라서 목공용으로 가볍게 휴대할 수 있는 그런 보조로 잡기입니다. 대신에 이제 목공용의 용도로만 쓰게 되면 부서질 일은 없겠네요. 이 제품은 그러면 뭐 내려앉거나 그럴 일은 없겠네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밟아도 내려앉지는 않는데 일단 특징이 플라스틱이라는 거 그거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공용으로만 쓰면 뭐 문제되거나 그럴 일은 없겠다. 네. 여기 위에 구멍은 요거 끼우는 거죠. 이거는 이탈 방지용인 거예요, 그러면? 네, 강목들을 이제 절단하면서 끌고 하거나 할 때 네. 롤러에서 떨어지게 되니까 금속이네. 네. 요거는 요렇게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요렇게 끼우면 사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뭐 원형 나무나 그런 걸 하다 보면 요렇게 쭉 밀다가 요렇게 나가는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요거를 커버를 하면 되겠네요. 네, 이거를 제거를 하면은 여러 개 깔아서 이제 합판을 이송을 한다던가 목재 판재를 이송한다던가 그런 거를 사용할 때는 이걸 제거하고 사용을 하시고 무늬목이라고 하나요? 그런 목재들을 할 네. 때는 가이드 핀을 걸고 커팅을 하시면 사용할 때 편리하실 겁니다. 아, 합판 밀 때 이동용으로 써도 되겠네요. 네. 아, 그렇게 직접 쓰세요? 네, 저희는 현장 일할 때 네. 목재는 안 하지만 네네네. 철판 일을 합니다. 다음 네. 모델의 그런 사양들이 있습니다. 아, 철판할 때 이렇게 밀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 다 계획이 있네요. 자, 요거는 목재용이고요. 그 다음 철제용. 이거 엄청 튼튼하게 생겼어요. 요렇게. 차이점은 뭐죠? 목재용과의 차이점은? 목재용과의 차이점은 일단 바닥이 넓습니다. 바닥이 넓고 철판을 두꺼운 거를 썼어요. 저희 회사가 원래 일하는 사람들이 만듭니다라고 모티브를 달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사용하면서 어디가 휘어지거나 약하면 쓰는 사람도 짜증나거든요. 철판을 두꺼운 걸 썼고요. 상하판을 철판을 써서 작기는 1.5톤 용인데 이게 플라스틱으로 하면 약하잖아요. 그래서 빔이나 뭐 기타 철재들을 작업할 수 있게끔 아주 튼튼하게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 쳤을 때 이게 내려갔거든요? 네. 이게 왜 내려간 거예요? 이거는 작기를 제작하는 공정에서 네. 이 사람이 손으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작기잖아요. 네네네. 한번 올리면 이게 내려가진 않습니다. 근데 내릴 때만 공차를 약간 백래시라고 하거든요. 한 2mm, 3mm를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이게 규정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지하라고. 자동차 부속이다 보니까 네네네. 사람이 인지하라는 뜻에서 요 공차가 있습니다. 일부러 들어가 있는 기능이네요. 그리고 이게 빡빡하면
사람이 아, 손으로 그렇죠, 못 돌리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자동차 부속이라고 자꾸 강조를 드리는데 여기에 베어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베어링이 들어가 있다. 맞네요. 이렇게 베어링이 들어가 있네요. 네. 여기 보면은 육각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는 이게 이렇게 해가 손 돌리게 돼 있는데 요 부분은 그러면 복사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드르륵 돌리고 쓰는 네. 그렇게. 철공용이다 보니까 네. 빔이나 뭐 각관, 찬넬들을 올려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올려놓으면 사람이 못 돌려요. 무거우니까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17, 19mm 아니면 그렇죠. 19, 21mm 맞아요, 라쳇을 맞아요. 제일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19mm 육각을 여기에 가공해서 넣었습니다. 라쳇으로 빔 깔고 올리라고. 그러네. 이게 17, 19 있어도 쓸 수 있고 네. 19랑 21 있어도 쓸 수가 있네요. 가장 흔한 게 19mm라고 제 판단은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디테일하네. 이게 역시 쓰던 사람이 죄송합니다. 쓰시던 분이 만들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이 살아있네요.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런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걸 이제 드릴 드라이버로 물려서 이렇게 왱 돌리면서 풀어야 돼요. 심지어 이거는 임팩트 드라이버도 안 돼요. 네. 왱 돌려야 되는데 저거는 라쳇으로 하면 되는구나. 공구를 가지고 올 필요가 없구나. 그리고 현장에 일할 때 이걸 자주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맞아. 한 번만 돌려놓으면. 네, 커팅을 할 때도 뭐 밴드 세팅, 소를 네. 세팅을 하면은 90mm 세팅만 해주면 되고 한번 조절해 놓으면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크게 공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얘도 그러면 하중은 1.5톤 차 드는 그런 용도네요. 1.5톤 작기에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자동차를 올려놓고 떠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동차가 들어진다고요? 네. 사실 이게 굉장히 특이할 건 없는 그런 제품인데 제가 지난번 사장님이랑 지금 2번을 미팅을 하고 오늘 영상 촬영을 하는 거잖아요. 네. 처음에 뭐 첫 통화를 했을 때 제가 느꼈지만 잘 만들려고 하시는 분 같아서 제가 모시게 됐거든요. 어렵사리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되게 뭐라고 해야 되냐, 아까 방금 말씀드린 요 19mm 복사를 쓰는 것처럼 사용자에 정말 맞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시는 게 보여요. 뭐 차 들면은 뭐 얘는 더 이상 할 얘기 없는 거죠. 네. 차가 들리면 사실 뭐 얘나 쟤나 할 얘기가 없는 것 같긴 해요. 자, 근데 요거 지금 2개를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요거는 제가 정말 흔하게 잘 쓰는 그런 공구인데 불편해서 안 쓰고 있었거든요. 요거는 정말 잘 쓰게 될 것 같은데 나 되게 특이한 거 봤어요. 요거는 제가 본 적이 없는 제품이에요. 뭐냐면 이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요거예요. 소리 들리시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돌로 된 베어링이 8개가 있어요. 이렇게 V자로 해가지고 쓰시는 분들은 이제 감이 오셨겠죠. 얘가 이제 이놈의 정체가 뭔지. 원형 파이프용이죠. 두 번째 것까지는 철제용이고요. 그렇죠. 세 번째 제품은 배관용입니다. 배관용. 네. 네. 배관 파이프용. 네. 배관 커팅을 할 때 현장 가지고 다니면 보통 밴드소라든가 커팅기를 갖고 다니면 맞아요. 바닥에서 높이가 최소 90mm거든요. 음. 이 제품은 바닥이 최소 90mm부터 300mm까지 높낮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고속절단기로는 150mm를 자르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네. 두껍기도 두껍고. 네. 감탄만 나오는 그런. 처음 봐요. 처음 맞죠? 네, 없죠? 오늘 처음 오픈을 하는 겁니다. 아니 말고 다른 류에도 제품들이 이런 게 있어요? 보통은 저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쓰죠. 어떻게 만들었어요? 보통은? 보통 철판을 앵글로 접어서 바닥에 볼트 너트를 연결해서 조절해서 V자가 위아래 움직이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죠. 그거는 그러면 이렇게 이동은 안 되는 그냥 쉽게 가면 요거용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돼서 받치는 용. 네. 그럼 밀 때는 뭐 고정을 다시 하고 밀던가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만드는 제품 중에는 이제 요게 바닥에서 작업을 하지만 네. 용접이나 배관, 네. 제관 일을 하던 배관 일을 할 때 이제 좀 서서 하려고 하잖아요. 네네네. 여기에 그렇죠. 허리 아프니까. 받치는 네. 삼각대부터 해서 이런 제품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볼트 체결을 해서 볼트를 물어서 서서도 작업을 하고 바닥에서 커팅 작업도 하고 할 수 있게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얘도 뭐 스펙 값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머리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되면 보통 그렇게 하죠. 이제 도와주시는 분이 만약에 용접을 하거나 그러면 옆에서 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턴테이블 같은 걸 안 쓰는 현장이나 그렇게 되면 네, 옆에서 같이 이제 조공이라고 하나요? 네. 이렇게 돌려주시잖아요. 네. 그거 할 때도 엄청 편해지겠네요. 네, 이 보통 용접을 할 때 그 속도 야, 빨리 천천히 돌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아니면은 조공이 용접면을 쓰고 네. 그걸 봐가면서 맞춰주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럴 때 힘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손가락 하나로만 네. 움직여주면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돌리거나 해야 되는데. 네. 이거는 그냥 진짜 그냥 이렇게만 해도 되네. 돌 이렇게. 네.
근데 이게 만듦새가 대제품 모두 정말 좋아요. 아, 하중은 어떻게? 하중은 사람이 들 수 있는 무게는 다 버티게끔 만들었습니다. 다 버티게 네.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쉽게 예를 들자면 여기는 현재 150A5까지 올라가게 만들었는데 네. 그 이상은 안전 문제로다가 크게 안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은 터닝 롤러를 쓰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제품에도 터닝 롤러 제품이 있거든요. 150A까지 올라가는데 사람이 들 수 있는 무게는 이 녀석이 다 버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V자 홈이니까 더 큰 게 올라가긴 올라가는 거죠. 올라갑니다. 네. 근데 떨어지면 사람 아이고, 다칩니다. 뭐 그렇죠. 위험하니까 150mm까지만 올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제품은 네. 전부 다 포터블형이거든요. 네네네. 가지고 다니고 휴대하기 편한 거. 거치형이 아닌 현장에 아무 때나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기 때문에 하중은 버티지만 그 이상은 못 올라가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항상 이제 이동해 가시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네. 이렇게 세 제품 모두 이동성이 용이하게 네. 만드신 거네요. 그럼 이거 베어링 혹시나 이게 나가거나 이게 고장나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베어링은 시중에 베어링 집에 가면 어디고 다 팝니다. 만약에 녹슬거나 찌그러지거나 이 하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쾅쾅 때리고 뭐 어디 찌그러지거나 하면은 이 베어링은 간단하게 볼트만 풀어서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베어링 집 가시면 요 볼 캐스터라고 하는데 이걸 다 팝니다. 어느 집이고. 아, 이 볼캐스터라고 시중에 파는 네. 부품을 여기다가 끼워서 볼트로 네. 말이 이상한데 고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모든 제품이 나만 만들어야지 하는 제품이 저희는 없습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쓸 수 있는데 제가 좀 더 편리하고 견고하게 만든 것 뿐입니다. 이게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오늘 지금 현장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애매하게 점심 먹고 왔더니 물건을 못 써.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근처 베런지 까가지고 사가 와가지고 그냥 볼트 옆으로 다시 조립하면 다시 새 걸로 되는 거네요. 그것보다도 만약 큰 배관을 쓰는데 이게 고장이 났다. 그럼 이게 10mm부터 되거든요. 네. 요거 빼서 여기다 옮겨놓고 쓰시면 됩니다. 아, 맞네. 간단하게 이렇게 써도 되는구나. 네. 맞네. 8개가 다 굴러갈 필요는 네, 없으니까요. 다 굴러갈 필요가 없습니다. 네, 여기 밑에 거는 빼도 무관하네요. 네. 맞네. 아, 되게 디테일하네요. 스페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 디테일한. 이게 진짜 이제 요즘 말로 이제 찐 사용자라 그러죠. 찐 사용자가 만드는 제품이라서 그런지 정말 디테일하게 뭐가 제가 이거는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물어볼 만한 그런 건덕지가 없네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남았어요. 이렇게 제품이 여기가 하나 있고 이렇게 철공용이 있고 이렇게 목공용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하게 지금 보시는 분들 계속 그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얼마예요? 얘는 얼마고 얘는 얼마? 대충 금액대 말씀해 주시면 돼요. 얘는 이제 어느 정도 선이고 대충 어느 정도 금액대를 선이고 어느 정도 선인가요? 말씀드리면 네네네. 일단 소비자들이 너무 비싸면 안 못 비싸요? 사고요. 그리고 싸고 좋은 물건은 일단 없습니다. 명언이요. 저는 네. 최대한 튼튼하게 만들려고 공구를 제작을 했거든요. 네네네. 이 녀석이 제일 비쌉니다. 5만 원 초반. 얼마 안 하네? 한 6, 7만 원 정도 할 줄 알았거든요. 생각보다 얼마 안 비싸네요. 5만 원 초반 정도 할 거고요. 엄청 튼튼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철공용 네. 1.5톤 버티는 이 녀석이 4만 원 후반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얘도 얼마 안 하고. 얘는 그럼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목공용은 이제 플라스틱으로 찍어서 제작을 해서 이제 용접이 없어요. 아, 네. 이 친구는. 그렇지만 자가 수리는 사실 힘듭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이거는 사출로. 네, 사출로 뽑아낸 거라서 요거 녀석은 3만 원 후반대. 딱 금속값 빠진 네, 그 금액이래. 금속값이랑 용접값 빠진 금액이네요. 장단점이 있네요. 얘는 조금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신에 자가 수리가 힘들고 다시 재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제품이지만 가볍죠. 네, 대신 가볍고 네. 요거는 금액대가 좀 나가는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차도 올려본 그런 제품이니까 고장 날 데가 없습니다. 고장 날 일이 제가 봐도 크게 없겠네요. 베어링도 플라스틱 베어링이다 보니까 녹 날 일도 없고 이거 생각보다 금액이 얼마 안 비싸요. 사실 배관 공사할 때 이 녀석 두 개면 운반하거나 커팅하거나 용접 보조할 때는 더 할 나이가 없고요. 철공용 이 녀석은 여러 개를 깔아서 철판을 도비할 때도 저희가 쓰거든요. 철판을 깔아서 기계를 올려서 기계를 옮길 때도 쓰고 빔이라던가 중량물들을 이송할 때 바닥에 깔아서 높이 맞춰서 어느 위치로 다 조금 옮겨야 되는 장비를 못 들어오고 좀 옮겨야 될 때 사람들이 막 들고서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이걸 다 깔아놓고 자연스럽게 밉니다. 발로 밀어도 되겠네. 잘 굴러갑니다. 그렇겠네. 잘 만들었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요거 직접 다 만드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직접 다 만듭니다. 공장에서 직접 조립도 다 하시고 전부 다 만드시고 도장만 외주 가공합니다. 아, 도장만 해주고. 네. 그렇죠. 이게 도장이랑 고일이랑 좀 다른 거니까. 네. 그럼 완전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 자키 제품도 원래는 자동차 부품이거든요. 네. 그런데 국내 자동차에는 자키가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요즘 서비스가 많이 되어 있어서 서비스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스페어 타이어 자동차 잡기가 안 들어가고 수출용에만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자동차 부품에 양산 용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잡기를 저희가 구매를 하게 루트가 할 수 있게 뚫려서 되었다. 자동차 부품에 되는 것들은 일반 대중화로 판매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거기만 물건이 하게 들어가야 돼 되는 있거든요. 거니까. 네. 근데 사실 이게 내수용 차에 이게 안 들어간다고 욕할 건 아닌 게 그만큼 우리나라 서비스가 잘 돼 있어서 네. 내가 하는 것보다 보험이 오면은 편하니까. 네, 소비자들이 스페어 타이어를 직접 교체하려면은 안전사고 위험성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정부에서도 아마 그거를 적극 뭐 이렇게 추천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서비스가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전화만 하면 그렇죠. 몇 분 내로 도착합니다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은 땅이 넓고 그러다 보니까 자가 수리를 자가 정비를 해야 되고 저희는 전화만 하면 바로 오니까. 맞아요, 맞아요. 자,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여쭤보고 싶은, 요거는 뭐 영상에 안 들어가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내용인데, 힘들죠? 요즘에 이런 생산이라는 게 힘드시죠? 네, 많이 힘들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일단 저 혼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이랑 같이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사실 많이 작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 용접하는 것도 힘들고 해서 지금은 이런 걸 편하게 하는 장비를 같이 제가 또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또? 네. 또 만드시는 거예요? 네. 이게- 용접사가 아니어도 용접할 수 있는 네. 로봇가 아닌 뭐 그런 장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로봇은 아닌데, 용접사가 아니라도, 네. 쉽게 얘기하면은, 기술을 기계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을 근데 만들려고. 그냥 첫째 조건은 저는 다 포터블입니다. 가지고 다니는. 220V 꽂아서 바로 쓸 수 있는. 네. 참 제가 모시게 된 이유도 그거지만 참 잘 만들려고 제대로 만들려고 하시는 그런 쉽게 장난 안 치고 잘하시는 그런 회사의 대표님 같습니다. 자, 사실은 지금 한 제품이 더 있거든요. 아까 크게 얘기해서 제가 두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자키 이동 롤러 제품이 요렇게 세 가지가 있었고요. 나머지 한 가지 제품이 되어 있는데 영상이 너무 길면 이렇게 지루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2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부에서 뭘 소개하시는 안 가르쳐 드릴 겁니다.